네, 안녕하세요. 고전평론가 고미숙입니다. 제가 오늘부터 5일 동안 동의보감과 명리학 그리고 노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. 동의보감하고 명리학 또는 그 노년의 지혜 이런 주제는 아주 제가 우연히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 인생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 만난 고전의 지혜예요. 누구나 이제 40대가 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이 여기저기 이제 쑤시고 아픕니다. 예. 저도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문득 깨달은 게 제가 제 몸을 모른다는 거였어요. 그리고 너무 무관심하다. 예, 모두들 이제 외모나 어떤 건강 수치에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건강식품이다, 다이어트 식품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지만 자기 몸 자체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몸에 대해서 모른다, 무관심하다. 이거부터가 좀 이상한 거였구나. 그거를 그때 이제 느끼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몸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면 삶은 어디에 있는 거지? 이 현장을 외면을 하면 삶은 어디 별도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? 이제 이런 생각을 시작을 하니까 그냥 아픈 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지도를 다시 그려야겠구나.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 몸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이제 서울 4대 명산을 등산하는 거였어요. 그때 또 알게 된 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최고의 축복이 4대 명산이 있는 거예요. 이 산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수도에도 없고 설악산이나 그 금강산 못지않은 산들이거든요. 그리고 그걸 1년 이제 12달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사계절을 다 산에서 이제 느끼게 되고 산이 스승이 돼요. 산에서 정말 인생에 대한 많은 걸 배우게 됐어요. 그러니까 몸하고 내가 사는 이 환경, 자연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구나. 근데 분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. 우리는 그냥 내 몸하고 몸 바깥이 이렇게 아주 철벽을 두른 듯 딱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늘 감기에 노출이 되고 미세먼지만 있어도 막 그 호흡기 곤란이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.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연의 그 환경 여기에서 일어나는 변화하고 내 몸이 계속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병이 드는 거랑 병을 고치는 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윤리적인 게 또 분리될 수 없다를 또 알게 됐어요. 막 도덕을 지키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몸을 엄청나게 혹사시키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생명 차원에서는 아주 반윤리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거서부터 호의를 베풀면 무조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호의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구나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잖아요. 뭐든지 자연스럽게. 그래, 이 자연이 뭐냐, 이 자연. 이거를 이제 새롭게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삼게 돼서 동의보감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비전을 좀 현대인들하고 좀 많이 공유하고 싶다. 이런 게 이제 저를 글을 쓰게 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동의보감을 이제 좀 연구를 해본 그런 이제 고전 평론가로서 동의보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제 많은 오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무관심 이런 거를 조금 타파하는 입장에서 이제 동의보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. 당연히 허준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다고 또 잘 아시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. 원래 우리가 고전이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는 이런 아주 기막힌 정의를 가지고 있고 읽고 나면 정말 죽고 싶은 책이다 이런 정의도 있고요. 근데 더 기막힌 또 정의가 있어요.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책. 그래서 고전은 절대 한 번에 마스터도 안 되지만 한 번 읽고 뭐라고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. 당연히 학교 다닐 때 읽었을 때는 다 지겹죠. 그래서 고전을 고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고문 시간은 고문이야 막 이렇게 했죠.
고전을 왜 읽느냐고 이런 이제 첨단 시대에 이런 질문은 굉장히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? 부적절한 질문이에요. 고전은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시대를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그런 텍스트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건 동의보감은 정말 국민 고전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데도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지혜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. 이건 좀 안타까운 측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보니 그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막 허준의 러브스토리와 막 거기 나오는 예진아 씨가 막 너무 중요한데 그건 이제 다 허구적인 인물이고요. 존재하지가 않아요.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하고 사랑을 나누면 동의보감 같은 거 못 씁니다. 절대로. 그게 굉장히 오인을 하는 건데 막 뛰어난 의사하고 막 영웅적인 활동을 하면 꼭 아리따운 여인과의 러브스토리가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랑과 영광은 누릴 수 있어도 이 고전의 지혜를 만나기는 불가능해요. 이 지혜냐, 러브스토리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다 이제 지혜를 포기하죠. 그리고 둘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 불가능합니다. 아무튼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 동의보감이 탄생할 때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임진왜란에서 시작해서 유배지, 북방 유배지에서 완성됐다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임진왜란 이 한 중간에 동의보감 프로젝트가 발주됐다 이런 거는 상상을 잘 못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때 왕이 누굽니까? 선조. 선조 임금을 생각하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죠. 세종대왕이나 막 정조대왕을 떠올리면 막 이렇게 막 눈이 부신 것 같은데 선조 그러면 좀 다들 좀 이렇게 언짢은 느낌이 있는 게 임진왜란 때 너무 빨리 도망을 가셔가지고 그것 때문인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선조 때만큼 그렇게 인재가 많은 적이 없었어요. 태계, 율곡, 유성룡, 또 이순신도 선조의 신하인 거고요. 여기 이제 의성이라고 하는 허준도. 그러니까 이렇게 인재를 많이 거느린다는 건 그건 왕의 정말 인복이거든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너무너무 잘 느끼죠. 그러니까 왕이 뭘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왕은 세종하고 정조 이 정도밖에 사실 없고요. 대부분은 이제 신하들을 잘 거느려서 좋은 정치를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인재가 많아서 놀랄 정도입니다. 그런 측면이 또 있고 선조 자신이 몸이 약하고 공부를 좋아해서 의학을 굉장히 수준 높게 터득을 했어요. 그랬기 때문에 허준을 알아보고 허준을 이제 내의원 최고 수장까지 키워준 거고요. 이제 새로운 의서를 만들라는 그런 이제 명을 내리게도 된 겁니다. 아무튼 이제 그때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이제 최고의 도교 양생술사들하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. 기본 목차나 이런 아주 큰 얼개를 짰겠죠. 근데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프로젝트 팀이 완전 해체가 됩니다. 그러면 그때 보통 이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와해되는 게 일반적인데 선조가 허준한테 도서관의 자료 500권을 다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허준 혼자 이걸 완수하라고 또 그걸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허준 입장에서는 완전히 피박을 쓴 거죠. 독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? 분명히 굉장히 쟁쟁한 그런 이제 도교 수련자들하고 같이 하면 그게 훨씬 더 재미도 있고 힘이 덜 들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허준 혼자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의원 일도 하고 그다음에 전후복구도 해야 되고 왕궁의 귀족들 이제 건강도 체크해야 되니까 참 바빴겠죠. 그래서 진행이 안 되다가
그 선조가 이제 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왕이 죽고 나면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당쟁이 벌어진 거예요. 당쟁의 희생양이 됐어요. 그 허준은 어느 당파에 낄 처지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그건 사대부들의 이야기니까. 그러나 이제 그때 선조한테 약을 올렸다는 그 이유로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유배지를 갔는데 그때가 거의 이제 70대가 다 된 그때 뭐 조선 시대로는 이제 노년의 그 끄트머리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러면 우리가 참 인생이 얼마나 서럽습니까? 세상에 내가 이 나이에 이 북방으로 유배를 가야 된다. 그런데 그 유배지에서 이 동의보감을 거의 완수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가 허준은 참 그 난관을 겪고 막 이런 이제 대업을 이룬 막 이런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요. 동의보감이 허준을 구한 거예요. 동의보감이라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유배지 억울하게 유배지에 가도 그 억울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됐고요.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점에선 최고의 그 안식년이 아닐까요? 유배에 간다는 건 뭐예요? 굉장히 이제 열악한 조건이긴 하지만 어떤 것도 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. 거기에만 있어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실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그때 보통은 이제 굉장히 억울해서 막 그 이제 화병도 들고 막 술로 막 그거를 달래다가 이렇게 막 병이 들기도 하고 이런데 허준은 동의보감을 그 완성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걸 이제 완성하는데도 또 한 3년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건수로는 25건이고 지금 번역본으로 한 2,500페이지가 돼요. 아마 실물을 보신 분 없죠? 동의보감 번역본. 처음에 보면 저걸 보고 병을 고치겠다가 보다 저기에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걸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지? 그럼 일단 체력을 기른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그런 거작을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선조 영전에 바치고 남은 생에는 이제 후학들을 기르다가 삶을 마쳤어요. 그러니까